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는 영감 같은 거를 좀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영감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진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좀 일이 되다 보니까 의뢰가 들어온 작업이 없어도 계속 제 개인 작업을 통해서 계속 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곡을 만들 때마다 이게 영감에만 의존을 하면은 그때부터 약간 자괴감이 올 때도 있거든요. 영감이 너무 안 떠오르면 진짜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하면서 진짜 하루 종일 막 3-4시간을 생각을 해도 막 곡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작업하시는 거 모습 보니까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진입 장벽이 좀 높겠죠?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미디 작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뭘 사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불이 안 들어오나요? 불 그냥 아예 켤까요? 켜도 될까요? 네, 너무 어두워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네. 꺼놓고 이거 켜놓고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 27살이고요. 이름은 박효빈이고, 이제 활동명은 빈블루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음악한 지는 한 3년? 4년 차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빅히트 프로듀서 오디션이 있는데,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작업하시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완전 기본 따위만 거의 작업을 한 거라서. 훅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약간 훅 나오기 전까지 벌스랑 프리코러스만 지금 정리해서 지금 일단 그렇게까지 완성이 됐고요. 효빈 씨는 이제 어떤 계기로 음악에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이런 이유로 좀 시작을 했을 텐데,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민망하긴 한데 네. 일단 시작한 계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 친구, 이제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기타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기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타에 입문곡이 있는데,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라고, 그게 딱 이제 코드가 딱 3개 갖고 이제 치는 곡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현란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코드만 쳤을 뿐인데, 막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막 멋있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나도 기타를 치고 싶다. 그때가 이제 한창 이제 슈퍼스타 K에서 장재인 같이 네. 막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게 이제 막 엄청 떴을 때예요.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기타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곡 열심히 연습했더니, 이제 그 친구의 실력보다 거의 3-4배 높은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한 3-4개월 정도 열심히 연습하니까 좀 어느 정도 기타 실력도 올라와서 좀 이제 밴드도 잠깐 했었고, 이제 보컬도 같이 하면서 음악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아마 23-4부터였으니까 거의 한 3-4년 차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실은 이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면 다 개인 물건인 건가요? 다 개인 물건입니다. 뭐 좁아가지고 뭐 소개할 게 없긴 한데, 네.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약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선물을 받았어요. 좀 지하 작업한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일하던 분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공기청정기랑,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지하에서 이제 빗 못 보고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에 좀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홍삼 같은 거 좀 놔두고 있고, 홍삼 같은 거 좀 먹고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스피커는 아니고 이제 모니터링 스피커라고 그래요. 이제 모니터링 스피커라고 그러는데, 이제 약간 일반 스피커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일반 스피커 같은 경우는 우퍼가 대부분 작고 출력이 약해서 이제 소리가 저음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모니터링 스피커 같은 경우는 거의 70Hz 대역 밑까지 거의 저음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피커로 이제 작업을 해야 저희가 흔히 듣는 음원 사이트에 나오는 그런 퀄리티로 음악을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키보드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가상악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상악기라는 거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편곡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제 현악기라든가 베이스 악기라든가 뭐 기타라는 악기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드럼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악기를 제가 혼자 다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악기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베이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지금 808 베이스로 해놓은 건데. 되게 신기하네요. 다 배우신 건가요, 이런 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디는 아예 생 독학으로 했고 기본적인 음악 이론이라든가 뭐 간단한 악기 그냥 악기 치는 거 이런 거는 학원에서 좀 1년 동안 배웠고 악기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작곡 같은 경우도 이제 화성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세 개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운 케이스고 좀 저는 뭔가 혼자 좀 깨우쳤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혼자 좀 깨우쳤고. 저기 뒤에 오마이걸 비밀 정원 있는데 아 네. 오마이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 오마이걸 네. 좋아합니다. 곡 써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저는 한번 샀다가 네.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뭐 이런 사람들 앨범 같은 거 있으면 좀 사가지고 좀 약간 인테리어식으로 좀 많이 꾸미기도 하거든요. 작업하시는 거 모습 보니까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진입 장벽이 좀 높겠죠?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미디 작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뭘 사야 될 것 같으세요? 저기 키보드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키보드보다는 프로그램을 먼저 사야 돼요. 이 프로그램. 이게 다 돈 주고 사는 건가요? 그렇죠. 돈 주고 사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프로그램이 많은가요, 혹시? 이제 이거를 시퀀서라고 불러요. 시퀀서라고 부르는데 이제 큐베이스, 에이블톤, 그 다음에 로직,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애플 스튜디오라고 힙합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많이 쓰더라고. 이렇게 4개가 정도가 약간 메이저 시퀀서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큐베이스를 아마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아까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가격 80만 원입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에 8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큐베이스나 뭐 다른 것도 비슷해요. 와. 큐베이스도 한 9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컴퓨터 작곡이라고 해서 꼭 치지 않아도 그냥 마우스로 좀 찍을 수가 있는 게 있어서 입문으로라도 좀 배우고 싶다 하면은 이제 유튜브에도 되게 광작글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굳이 내가 레슨을 받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툴은 익힐 수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작곡해보고 싶다 하면은 추천하실 건가요? 좀 여유가 있다? 돈 좀 있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 너무 장비를 사기에는 살짝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요즘은 막 학원 같은 데 보면은 학원 같은 데는 미디 장비가 다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막 하루 정도 막 약간 원포인트 레슨? 그런 것처럼 막 하는 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먼저 좀 체험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체험해보고 괜찮으면 시작해라. 괜찮으면 시작하고 작업하실 때 계속 네. 이 방 안에만 이제 갇혀 계신 건가요? 가끔 밥 먹으러 나가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또 헬스를 해요. 헬스를 해가지고 저 이제 저기 역 근처에 헬스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작업하다가 좀 안 풀리거나 작업 너무 오래 해서 머리 아프다 하면은 이제 헬스장 가서 좀 간단하게 웨이트 좀 하고 샤워도 좀 하고 다시 와서 좀 재충전해서 음악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옆방 분들이랑 살짝 이제 노가리도 까면서 옆방 분들이랑 친하세요? 친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하이브를 가셨습니다. 네. 그 엔터테인먼트? 네. 하이브에 여러 개 레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레이블 지금 들어가셔서 요즘 연락하고 있는데 많이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친했던 형이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극도 좀 되고 나도 빨리 열심히 해서 좀 좋은 데 들어가거나 메이저 아티스트에게 좀 곡을 빨리 주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곡 작업을 좀 요즘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아직 많이 부족해서 계속 성장하려고 계속 이제 많이 공부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럼 작곡하실 때 영감은 어디서 받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도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는 영감 같은 거를 좀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영감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진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좀 일이 되다 보니까 의뢰가 들어온 작업이 없어도 계속 제 개인 작업을 통해서 계속 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곡을 만들 때마다 이게 영감에만 의존을 하면은 그때부터 약간 자괴감이 올 때도 있거든요. 영감이 너무 안 떠오르면 진짜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하면서 진짜 하루 종일 막 3-4시간을 생각을 해도 막 곡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영감을 얻었을 때 같은 경우는 살짝 키워드 같은 걸 좀 잡아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또 전에는 막 그런 것도 약간 떠올랐거든요. 제가 이제 작업 마치고 퇴근하고 이제 창문에 기대서 그냥 이러고 핸드폰 보면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새벽에도 사람들이 막 이제 힘듦을 이기면서 그런 식으로 막 퇴근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막 이제 그런 영감이 떠오르면은 한번 좀 메모를 저는 해놓는 편이거든요. 좀 키워드를 써놓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 같은 거 하다가도 좀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영감을 좀 얻는 편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소파를 두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고질병이긴 한데 꼭 낮에 작업 안 하고 밤에 작업을 해요. 꼭 밤에 작업을 해가지고 또 이제 밤에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피곤하다 보니까, 또 제가 집은 살짝 멀리 있거든요. 여기 작업실이랑 집이랑 살짝 좀 거리가 있어서 좀 작업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이제 한번 이거 모습 좀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피곤하다 하면은 의자 살짝 빼놓고 이게 하면은 이게 펴집니다. 오.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이제 이거 쪽잠 이런 쪽잠 자고 네. 이제 한 3-4시간 지나면 이러고 되게 아늑하네요, 근데. 작업해야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자주 자지는 않고 네.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번. 왜냐면 여기 또 자면은 또 허리가 베겨요 많이. 허리가 또 많이, 이게 뭐 푹신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럼 이제 작곡하시다가 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극복하세요? 지금도 약간 슬럼프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슬럼프라고 생각하면 진짜 한없이 너무 사람이 솔직히 어두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작업을 억지로라도 좀 계속 그냥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냥 뭐 슬럼프 세게 한번 올 때면 그냥 술도 많이 마시고 술도 좀 많이 마시고. 작업실에서는 술을 따로 안 드세요? 옛날에는 제가 네. 막 이제 막 아티스트를 보면 막 술병 하나씩 놓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위스키가 한 2병이 있었어요. 한 잔씩 마시다 보니까 벌써 네. 다 마셨더라고요. 한 이틀 만에 다 마시고. 또 음악 하시면은 주변에서 인기도 되게 많으시겠네요. 또 그렇지만 지금은 솔직히 나이가 그래도 제가 막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어가지고 네. 신기해 해주시는 분들만 좀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뭐 지금 많이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젊을 때나 그랬지. 근데 가수들은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조빈 씨는 작곡할 때 어떨 때 뿌듯함을 느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 곡이 들려졌을 때 좋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곡을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뭐 BGM 같은 것도 좀 만들었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음악이 또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서 BGM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BGM을 만들고 1년 뒤에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심심해서 그냥 제가 BGM 만든 노래 유튜브에 쳐봤는데, 또 유튜버 분들은 BGM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출처 같은 거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또 크레딧을 보니까 제 곡이 쓰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플레이리스트 채널에 제 곡이 소개된 적도 있고, 그랬을 때 살짝 뿌듯함도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서 진심으로 막 좋다고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든 작업물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을 때 뿌듯함을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작곡하시면은 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슨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한 달에 4번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4번 정도 하는데 한 달에 주 4회 해가지고 지금 15만 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그분들 레슨 한 2-3명 정도 하고 있고 또 저랑 소통하고 있는 래퍼들이 몇 명 있거든요. 힙합 쪽은 팀 단위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또 앨범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비트나 뭐 이제 편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제 그 친구가 그 팀들한테 저를 약간 연결을 좀 시켜줘서 같이 한 경우도 많고. 그럼 작업하시다가 저 파일이 아예 날아가면은 네. 복구가 가능한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퀀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에이블턴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폴더를 지정을 해놓으면 제가 이게 저장을 누를 때마다 네. 거기로 이제 파일이 넘어가요. 파일이 넘어가서 만약에 제가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꺼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도 저장을 해놓은 시점부터는 다 이제 이미 파일이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막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장 같은 거를 습관을 하셔야 돼요. 컨트롤 S를 또 네. 생활화해야죠. 그래서 저도 아까 작업하실 때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전 15초마다 한 번씩 누거든요. 필수입니다. 오늘 촬영 이제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작업한 것도 좀 설명드리고 제가 작업해왔었던 것도 좀 설명드리고 이런 게 막 처음이라서 오늘 말을 너무 버벅거린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저한테는 좀 색다른 좀 경험이었고 또 음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음악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 나오는지 솔직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로서 이런 식의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음악이 나오니까 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은 더 음악을 깊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지금 음악을 좀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게 고정적인 수입원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잘 안 돼서 막 슬럼프도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될 때까지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